안녕하세요. 가치주사TV입니다. 오늘 같이 볼 기업은 대동공업이라는 회사입니다. 현재가 7,960원, 시가총액은 1,889억에 형성되어 있고요. 예전부터 봐주시던 시청자분께서 요청을 하셨고, 원래 월요일에 하려고 했는데 많이 늦어졌죠? 한 주 사이에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마 매수를 하셨겠죠?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하는 회사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무려 1947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고 처음에는 농기구를 만드는 철공소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49년도부터 모터를 생산하면서 농기계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만들었나 봐요. 대통령상도 받고 장관상도 받고 하면서 62년부터 드디어 그 유명한 경운기를 생산합니다. 68년에는 트랙터를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69년에 포드라고 아실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죠. 포드와 기술 제휴로 당시 생산하던 농기계에 포드 엠블럼이 부착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71년에는 콤바인, 73년에 이항기까지 생산을 시작했어요. 이것만 보면 참 기술 개발과 제품 개발에 열정적이었던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열정이 최근까지 이어져서 요즘에는 서울대학교와 협력해서 자율주행 농기계를 만들기로 했고 그리고 인텔이나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하고도 자율주행 농기계를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발전하는 회사라는 느낌이 들죠. 어쨌든 이런 회사입니다. 지분은 최대 주주 관계 지분이 27%고요. 자사주가 12% 정도 있고 60% 가까이가 유동주식으로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을 보자면 원래 사업 부문이 여러 개면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농기계 판매 회사입니다. 자회사들도 관련 회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매 지역에 따른 매출 비중을 가져왔습니다. 국내에서 절반, 미국에서 절반이죠. 그래서 국내랑 미국이랑 반반 파는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비중인 거고 미국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주황색이 미국이죠. 2014년부터 슬슬 성장을 하더니 엄청난 속도로 치고 올라와서 국내의 반도 안 됐던 미국 시장이 같은 비중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아마 20년도나 아니면 올해 역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미국 시장의 성장을 따라서 매출액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시장은 성장이 없는 걸로 봐서 해외가 핵심 성장 동력이구나. 회사에서도 해외에 비중을 좀 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유럽 법인을 2010년에 세우고요. 최근에는 2018년에 캐나다에 현지 법인을 세웁니다. 중국 쪽도 2010년에 유럽 법인 세울 때 같이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매출액이 줄어들다가 2019년부터는 기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에 기타를 보시면 다른 때보다 한 1000억이 더 많죠? 이건 앙골라 정부한테 1167억 규모의 수주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년도에도 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 20년 3분기만 하더라도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죠. 아마 2019년 매출액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저 효과로 인해서 매출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앙골라 때문에 2019년 매출이 너무 크게 잡혀서 이번에 국내와 미국에서 성장이 기대되지만 총 매출액은 2019년에 비해서 크게 상승을 못할 거라는 소리예요. 주가 추이를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17년 중순부터 상승을 하죠. 17년에 흑자 전환이 됐고 18년에 르노 트위즈라고 아시죠? 전기차. 그걸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대동공업이 사업 계획 제안서를 르노 측에 제출을 하면서
전기차 테마로 상승이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가 등락이 왜 나왔는지까지는 기사를 못 찾겠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쭉 하락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반등이 됐어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6년에 적자를 보고 2017년에 다시 흑자 전환을 했지만 18년에는 이익이 별로 안 나왔죠. 19년에도 이익 수준이 낮고요. 이게 왜 이러냐면 카펙스라고 투자비 내역을 보시면 18년, 19년에 500억이 넘게 지출을 했어요. 회사가 지금 투자를 여러 군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수준이 낮은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면 올해나 22년에는 매출이 1조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을 마치고 투자금이 회수가 되면 이익률이나 순이익률도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배당도 너무 낮아서 볼 필요가 없고 EPS나 PER도 현재는 너무 들쭉날쭉해서 볼 게 없어요. 목표가 산정을 좀 해보자면 가장 편한 방법이 전년 수준을 대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20년 3분기까지의 매출에 19년 4분기 매출을 더해주고 20년 3분기까지 이익에다가 19년 4분기 손실인 250억을 빼줬습니다. 이 회사가 농기계를 파는 회사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 하는 1분기, 2분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오다가 3분기랑 4분기에는 실적이 좀 저조한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 4분기에는 연말에 회계 처리도 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6년, 17년, 18년, 19년 모두 4분기에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산출한 순이익 80억을 주식 수로 나눠주면 EPS가 337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장주면 보통 PER 25 정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5를 곱해주면 8,425원이 나옵니다. 21년 실적 예상을 한번 해볼 텐데 저는 11%의 성장을 가정했어요. 900억의 매출 성장을 가정을 했고 600억은 해외 시장 쪽 성장, 그리고 나머지 300억은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21년 농업 정책 중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정책이 있어요. 이거에서 교체 수요가 좀 늘면서 매출 증대가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조금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이 82억이라고 하거든요. 노후 농기계는 한 대당 3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잔존 가치를 보는데 저는 한 대당 5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러면 82억의 예산으로 1640대의 농기계를 폐차시킬 수가 있습니다. 폐차가 되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 사겠죠? 잔존가치 500만 원이면 50마력짜리라고 볼 수 있는데 50마력이면 대동공업 트랙터 한 대의 평균 3,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574억의 매출이 대체 수요로 발생을 할 거고 이 대동공업의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250억 정도를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산정한 21년 매출 9,200억에 순이익률은 1%를 가정을 했습니다.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면 고정비용의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소폭 상승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1% 이익률이면 순이익이 92억이고요. EPS 387원, 그리고 아직까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PER 25를 적용해서 목표가는 9,675원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가 8,000원 정도 되니까 20%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죠. 물론 이 가격이 나오려면 제가 예상한 대로 실적이 개선되고 22년 초에나 이 주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당장의 20년 예상 실적만 가지고는 저 초록선 정도의 목표가를 그려볼 수 있겠죠. 주가가 최근에 저렇게 치솟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고평가가 아니에요. 지금이 적정 가격 수준이고 21년 실적에 따라서 더 주가가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동공업은 여기까지 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